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트플로우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터플로우는 이제 2019년 광주에서 창업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으로서 현재는 이 저희가 가진 비접촉 분석 기술을 동물에 적용하여 축산 동물의 어떤 건강부터 어떤 생산 효율을 관리하는 엣지팜이라는 독자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현재 국내외 여러 이제 농가들에 보급을 하며 지금 사업을 이제 또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음, 앞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주력 제품이나 핵심 기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엣지팜은 이제 영상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접목해가지고 만든 비접촉 동물 분석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이제 소나 이제 돼지의 활동 그리고 무게 그리고 행동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농장에서는 이제 농장에서 신경을 안 쓰시더라도 이 인공지능과 카메라가 24시간 이 동물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엣지팜은 이제 체중, 운동량, 그리고 식사량 같은 이제 주요 데이터들을 기록을 하고 여기서 생긴 어떤 이상이나 문제점들을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농장의 어떤 성적 그리고 관리 부분들을 이제 좀 지능적으로 그런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농장 관리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인트플로우의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더 품질이 좋은 가축을 기를 수 있다. 이런 음. 말씀으로 들리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좋은 가축을 기른다는 점은 뭐 건강하게 기르는 점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적정한 양의 사료나 이런 약을 투입하는 그런 적정 사양 관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부분의 핵심은 결국 적재적소에 이 기록을 하고 이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길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일손이 부족해지고 농장의 규모가 커지는데 이제 일할 사람은 부족해지는 그런 현실 때문에 이런 이제 기록 관리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엣지팜이 이런 기록 관리를 도와줌으로써 더 건강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제 그 가축 동물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관리 도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엣지팜 설명을 들어보면 체중이나 이런 체온들을 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미리 사전에 가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예. 농가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 왔었나요? 제품이 도입되기 전에는? 예. 이제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그 많은 일이 이제 그 현장 작업자의 그 목측, 이제 눈으로 보고 기록하는 그런 이제 목측 기록에 많은 점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 새벽부터 이제 농장을 순찰을 하면서 뭐 이상한 동물이 없는지, 그리고 농장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이제 뭐 발로 걸으면서 이제 뭐 농장을 살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이제 대체를 해줌으로써 이제 그 어떤 주요한 지표들을 농장에서 미처 놓친 부분까지 이제 이 카메라들이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작업 시간은 더 줄어들면서도 더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농장으로서는 이제 더 효율적인 그런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음. 기존 방법을 제가 들어봤을 때는 네, 육안이나 아니면 경험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뭐 오류나 오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인터플로우 엣지팜 음, 제품을 활용하면 이런 네. 지금까지의 그 애로사항이나 한계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간단한 이제 아주 기본 정보가 있어요. 농장에서. 이제 마리수인데요. 한마디로 내 농장에 뭐 돼지가 몇 마리 있는지, 내 농장에 소가 몇 마리 있는지, 이제 결국은 재고 두수가 현재 몇 마리인지를 아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보인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 정보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돈을 예로 들면은 한 2천 마리에 3천 마리 정도 규모를 실제로 한국인 한 분과 외국인 한 분, 이렇게 두 명이서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매일매일 이렇게 막 볼펜을 들고 다니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세는 일이 하시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매일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이 정확한 재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엣지팜에서 이제 매일매일 자동으로 측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고 관리도 지능화되고 또 정확해지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편리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엣지팜이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큰 이제 밸류를 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이제 인력난을 겪고 있고, 그리고
탈농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저희 전남 지역 농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일 것 같은데 전남 지역 쪽 보급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현재 전라남도만 보면은 이제 한 네 곳 정도밖에 사실 안 됐어요. 이게 아직은 이제 전라남도 지역 내에서는 아직은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나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좀 이런 막연한 좀 걱정이 먼저 앞서시다 보니까 이제 아쉽게도 전라남도가 먼저 확산되진 않았고요. 저희가 전라남도에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확산된 곳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주요 기업들이 하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뭐 다비육종도 있을 것이고, 뭐 CJ나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도드람이나 한돈협회 같은 데서 연락이 오고 있고, 이런 좀 대규모 농장 위주로 지금 테스트가 진행되고, 설치가 좀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무적인 부분은 또 저희 제품이 지금 아직 전라남도에도 많이 안 퍼졌는데, 지금 해외에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스페인에서도 지금 테스트가 통과를 했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곧 이제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해외로 뻗어나가는 게 국내에 퍼지는 속도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저희보다 더 고령화 문제를 일찍 겪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음.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예, 맞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하고 일손이 정말 부족합니다. 네, 또 거기다가 또 한국처럼 또 외국인 노동자가 또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해요, 일본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손에 대한 그 부족의 절박함이 한국보다 더 크고, 또 그러면서 또 어쨌든 선진국으로서 또 굉장히 고품질의 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잘 키워야 되거든요, 일본도 한국처럼.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래서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좋은 기회죠. 앞서 한우나 한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네. 다른 축산 개체들도 가능합니까? 뭐 양계라든지. 음, 이제 기술적으로는 양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근데 양계를 저희가 지금 아직은 사업화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몇 가지 기술적 애로가 있습니다. 이제 마리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진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카메라만 보고 무게를 재는 기술인데, 이 소나 돼지는 털이 없고 매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무게 측정이 가능한데, 닭 같은 경우는 털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밀한 측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좀 다른 접근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계는 좀 보류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약간 좀 이제 좀 사이드 프로젝트로 저희가 반려동물 쪽에도 이 기술을 도입하는 걸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또 동물을 분석한다는 주제는 같기 때문에 또 이제 가축에만 이제 좀 집중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솔루션을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를 관리하는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좀 초기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앞선 질문에서 네. 그 보급이 지금 더딘 이유가 가격적인 이유나 아니면 설비에 대한 추가 설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죠. 가격이 많이 네. 들 네. 네. 것이라는 이런 음,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 그 뭐 직접 육안으로 경험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인트플로우 음, 제품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경제성에서 효과가 있다. 이런 네. 경제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거예요. 경제성이라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는 좀 보험은 양돈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양돈에서 결국 돈을 버는 방법은 돼지를 이제 살을 잘 찌워서 이제 도축장에 파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도축장에서는 이제 결국 지금 지육률이라고 해가지고 돼지 100kg 예를 들어서 100kg의 돼지를 도살을 했을 때 고기가 몇 킬로가 나오는지 이 지육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육률이 이제 잘 나온 이제 경우를 우리가 등급이 높은 뭐 1등급 돼지다, 2등급 돼지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 말은 결국은 돼지를 똑같이 길러내더라도 높은 등급을 많이 받아야 농장 입장에서는 같은 사료를 내고 같은 사료를 투입해서 더 좋은 고기를 파니까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농장의 이제 고민이죠. 왜냐하면 사료를 똑같이 줘도 어떤 농장은 1등급이 80%고 어떤 농장은 뭐 1등급이 40%밖에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수익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엣지팜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 가장 큰 메리트가 첫 번째 마리수, 그리고 두 번째 체중. 매일의 체중 변화를 찍어내고 그 카메라가 충분히 설치된다면 수백 마리의 체중도 매일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대로 그냥 이제 뭐 달력만 보고 감으로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한 마리 한 마리 무게가 매일 측정되면서 이제 정확한 무게의 개체들만 속가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출하하는 거죠. 이런 어떤 선별 과정만으로도 1등급 출연율이 훨씬 올라가고
농가의 어떤 수익 개선이 일어날 것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산술 계산을 해봤을 때 수익성 개선에서 적어도 한 30%, 농장 한 2,000두 규모 농장 기준으로 하니까 뭐 크게는 1년간 뭐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의 어떤 초과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그 농가에 실제로 보급된 실제 농가 같은 경우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반응은 일단 결과적으로는 뭐랄까요. 굉장히 큰 기대, 이제 호기심과 그리고 이제 좀 약간의 우려,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공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과 기대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설치된 농장에서는 실제로 카메라 영상과 측정된 마리수, 측정된 무게, 활동량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막 올라오고 또 블랙박스처럼 이제 어떤 이벤트 영상들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영상과 데이터로 이걸 보는 점 자체에서 굉장히 이제 흥미를 느끼시고 그리고 기대가 크시죠. 이제 이게 어떻게 잘 정리가 되면 내 어떤 작업 시간이 많이 줄겠구나. 라는 현장에서의 기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제 우려하시는 점은 이제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아직 이제 사업화를 한 지가 사실은 다 합쳐보면 1년이 채 안 돼요.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한 지. 그래서 이 어떤 기간이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가, 이 데이터, 신뢰성.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막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할 때, 막 농장에 뭔가를 달아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좀 불안, 카메라 고장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사업적으로, 좀 이제 풀어나가야 될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청년농 같은 경우에는 보다 받아들이는 게 보다 낫겠다. 수용성 측면에서. 그런데 맞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뭐 전국 농가를 봤을 때 대부분 다 고령층의 농부 혹은 축산농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득을 하시고 좀 시연을 음, 하실 건지 궁금한데. 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제 지금 이제 1세대, 2세대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세대 농가, 그러니까 저희의 좀 아버지 세대의 그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저희 기술을 설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굳이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왜 기계가 하냐라는 반응이 되게 많은데, 근데 다행인 점은, 지금 뭐 다행이라긴 좀 그런데 시기상 지금이 딱 이제 어떤 1세대 이제 그 농장주들이 은퇴를 하시고 좀 이거를 2세한테 좀 이제 후계자 수업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려주는 그런 좀 흐름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타이밍이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나이가 젊으셔요. 이제 저보다 젊은 분들도 있고, 한 30대 초반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계속 디지털 세대잖아요. 그분들은 핸드폰을 쓰고, 스마트폰을 쓰고, 아이폰 쓰시거든요, 다들. 그러면은, 네 농장의 재고나 마리수, 키로 이런 걸 다 내 핸드폰으로 다 보고 싶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솔루션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저희 제품에 대한 기대도 크시고, 오히려 아이디어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또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 버전업을 할 때 반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딱 그 세대가 교체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타이밍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타이밍과 더불어서 저희가 네, 이제 스마트폰 혁명으로 인해서 10 대부터 많게는 70 대, 80 대까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도 인터플로우 제품 확산하는 데 조금 더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스마트폰을 누구나 쓴다는 건 결국은 저희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년층들까지 스마트폰을 잘 다루신다는 건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저희도 이제 그런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모바일과 지금 웹을 좀 같이 좀 많이 공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음. 이제 기업 이야기로 넘어와서 최근에 전남대 네, 통계연구소나 네, CJ 피드앤케어 등 다른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이에 네네. 대해서 좀 배경이나 아니면 뭐 향후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작년에는 저희가 참 그 중요한 마일스톤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언급해주신 이제 전남대학교와의 MOU, 그리고 또 CJ 피드앤케어와의 MOU가 굉장히 그 중요한 변곡점인데, 이제 결국은 작년에는 저희가 만든 어떤 서비스와 기술이 이게 쓸모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분야에 있는 다른 어떤 그 기업이나 전문가분들께 이걸 어필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농장도 중요하지만 이 현업에 있는 사료회사나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이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야 언론의 홍보도 가능하고 또 농장의 이제 데이터와 함께 이게 뭐랄까 설득이 가능한 부분인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요 테스트하는 시간을 거쳤던 거죠, 일종의 각 기관별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엠바고가 풀렸는데
예, 사실 CJ 피드앤케어와의 협업까지는 한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그 검증 과정에서. 그래서 실제로 CJ 직원분들도 전라도에 있는 저희 농장에 수시로 좀 방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내부적인 어떤 평가나 또 경쟁사들 조사들도 하시고, 네, 그런 여러 검증 끝에 좀 협약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고, 그리고 이 이후로는 이제 CJ와도 협업을 했으니 그럼 이제 양사가 뭔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협업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음. 결국은 이제 일반 실제 농가들에 보급되는 게 향후에 아마 인터플로우 제품의 목표일 텐데, 근데 그런 네. 측면에 있어서 이런 굵직한 기관들과의 협업은 결국 기술 검증이 어느 정도는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지점이고요.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 분야의 이제 대기업이나 좀 사업을 영위해왔던 이제 기존의 어떤 전문가들이 이걸 인정을 해주셔야 좀 저희로서도 이제 더 명분이 서고 더 자신 있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점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이제 그 CJ 같은 큰 기업들과 같이 한다는 점이 참 감사한 시그널이죠, 저희로서. 광주 어떻게 보면 대표 스타트업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음, 창업 5년 차신가요, 지금? 4년 차입니다. 4년 차시죠. 투자 네. 유치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제 한참 그 투자 라운드도 좀 오픈을 하고 좀 활발하게 작년에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아직은 언론에 나가진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언론에 낼 내용인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프리에이로 이제 총 10억 원의 유치를 마쳤고 클로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10억 원이란 자금은 물론 엄청 큰 돈이고 그리고 작년이 또 이제 유달리 갑작스러운 어떤 이제 막 금리 인상이나 이제 경기 한파였잖아요. 이제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네, 그런 어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실 투자 받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이 좋았던 거는 그래도 저희가 호남에서 이제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꾸준히 뭔가 지역 그 기업으로서 좀 위치를 잡고 그리고 우리는 축산을 전문한다는 그런 포커스를 잡았던 게 좀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어필이 되어서 이제 한국엔젤협회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교 기술지주에서 각각 출자를 하셔가지고 총 10억 원의 펀딩을 마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금 덕분에 올해는 더 이제 뭐 해외 진출이나 이런 좀 큰 다음 좀 스텝을 밟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CS2023에서도 존 디어라는 이 트랙터 만드는 기업 야, 존 있죠. 디어 예 알죠. 네. 예, 예. 많은 화제를 모았고 결국은 이제 예. 농업과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좀 음,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터플로우도 네. 해외 진출을 좀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야, 물론입니다. 지금 앞서 잠깐 일본, 스페인을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해외에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뭐 저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해외에서 연락이 온 건 아니었고, 근데 작년에 저희가 사실 유로티어라고 좀 농업계의 CES 같은 전시가 있습니다.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전시인데, 그때가 마침 코로나 이후에 열린 첫 전시라서 한 4년 만에 열렸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좀 제품도 아직 완성이 좀 덜 됐었는데 이제 엣지팜이란 브랜드를 들고 이제 작은 부스를 잡아서 이제 전시를 했었죠. 이게 작년 10월에.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그 부스 크기 대비해서 소위 저희가 보기엔 대박이 났어요. 많은 이들이 찾아가시고 그때 이제 뭐 스페인, 오스트리아, 뭐 일본,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관심을 보이고 많은 바이어들과 명함을 주고받아서 지금은 이제 한 7개 국가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그 기회를 받고 두 번째로 또 언급해주신 CES에서 또 존 디어가 이제 기조연설을 한 걸 보고 CES에서까지 이제 에그테크가 주력이 됐구나라는 점에서는 너무 이제 호재죠 저희로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여력이 된다면은 올해 어떤 그 제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나오는 것을 잘 모아가지고 내년에 이제 CS 이제 그 하게 된다면은 내년 1월에 꼭 저희도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기술도 있다라는 걸 좀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CS 보도 분야에서는 에이빙이 국내에서 가장 강하니까 그 점은 꼭 아, 한번 알아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광주 이제 대표 스타트업으로서 후배 창업가들에게 해 주고 싶은 네. 말씀 한마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어, 예, 뭐
아직은 저도 4년 차밖에 안 되고 또 이제 해서 이게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제 뭐 후배님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그냥 느낀 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지역적인 어떤 좀 한계나 좀 선입견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현실에 존재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관점일 뿐이고 사실 실제로 우리 기업이 평가받는 거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 인재, 그리고 매출 어떤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지표들 같아요. 이제 뭐 우리가 광주 출신이니 뭐 서울 출신이니 뭐 그런 어느 대학 출신이니 심지어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관점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 기업의 역량은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쪽에만 정말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하든 흔들리지 않고 그 각자 가지신 어떤 비전이나 기술에 집중할 수 있다면 분명히 성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직원은 몇 명까지 예. 늘었습니까? 현재 저 포함해가지고 지금 21명이고요. 그리고 또 채용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채용 공고도 지금 많이 올렸는데, 지금 계획대로면은 5명 정도를 더 채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예. 그러면 창업한 지 4년 차 만에 직원 25명이 넘는 회사를 어떻게 보면 일구 오신 건데 네, 직원을 뽑으실 때 혹시 뭐 염두에서 보신 점이 있다면 혹은 인재상이 네.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뭐, 다양한 직군이 있긴 한데, 이제 한 가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류 면접이라고 하죠. 흔히들 이제 그 어떤 이력서나 뭐 레주메를 내실 때 일단 그 내용을 당연히 읽어보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류에서 나온 내용이랑 그 면접에서 실제로 그 자신 있게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그 내용이 일치했을 때 굉장히 좀 신뢰감을 얻고 반대로 서류가 굉장히 화려하거나 굉장히 기대에 가득한 그런 말들이 써져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한 게 아니라거나 자신이 없어 한다. 이제 그런 점은 좀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인재분들 이 찾아오셨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류를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품 도입하는 데 있어서 뭐 법적 규제나 뭐 이런 음. 제도적 규제는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저희 기술이 사람한테 쓰는 기술은 아니고 동물한테 쓰는 기술이다 보니까 약간은 뭐랄까, 규제가 조금은 느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카메라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 뭐 이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어떤 문제, 이제 그런 점들은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고, 뭐 그 외 점은 뭐 저희가 뭐 저희 장점이 또 비접촉이기 때문에 동물 몸에 뭔가를 붙이는 게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아직은 그런 규제에 좀 시달린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 진출하거나 이제 해외 국가에 가게 되면 이게 또 저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어째 살아있는 생명체 자체를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핵심 기술이 개체 인식과 뭐 체온 측정, 음, 뭐 몸무게도 측정할 수 있을 음, 만큼 기술력을 카메라 안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야로 뻗어나갈 수 네, 있는 이런 확장성 측면에선 네. 뭐 다른 기술이 있을까요? 다른 도입 분야가? 네네. 이제 일단은 가축동물에 집중을 했지만 이제 규제나 이제 어떤 접근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축동물을 먼저 한 것뿐이지 이제 이 기술 자체는 정확히는 비접촉 생체 정보 분석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명체라면 뭐든지 적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반려동물도 가능할 것이고 심지어 사실은 사람에도 적용은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희가 이 축산 쪽에서 충분히 어떤 사례가 생기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그 좀 신뢰성이 쌓이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이제 반려동물 쪽으로 첫 번째로 가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그 말은 집 안에 우리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집 안에 들어간 시스템이라면 동물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관리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 관리, 이제 뭐 비접촉 헬스케어라든가, 뭐 치매 노인의 건강 관리라든가, 이제 이런 좀 실버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좀 고도화하고, 그리고 물론 비식별화나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를 같이 좀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진출을 한다면은 지금 인트플로우가 이제 축산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사람의 헬스케어까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꿈을 음, 꾸고 있습니다. 뭐 방금 잠깐 든 생각인데 혹시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사람에 음, 대해서 대규모 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네. 적은 의료 인력으로 케어를 해야 될 음, 때 이런 점에서 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술이 도입된다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혼용 이제 병실이나 이제 다수가 이제 한 공간에 계신 경우에 이제 간호사가 부족한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웨어러블, 뭐 팔찌나 뭐 목걸이 이제 뭐 이런 거를 스마트폰이랑 연계해서 알림을 주거나 하는 그런 솔루션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그 누구나 막 이런 걸 다 차고 있는 걸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뭐 팔찌 채워줘도 막 떨어지고 또 배터리 방전되면 또 못 쓰고 이런 어떤 웨어러블 IoT의 좀 불편함들 때문에 좀 확산이 좀 덜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을 비접촉 기술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 환자분들도 자유롭게 거동하시고 자유롭게 생활하시고 이제 또 이게 병원에서도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으로 정말 적재적소에 이제 의료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 이 실버 병동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인터플로우의 향후 계획과 목표를 네.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번 말씀해 음. 주시죠.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해 2023년 지금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올해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기술을 이제 검증받는 시기였다면은 올해는 이 검증받은 기술 내역을 토대로 크고 작은 이제 그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국내에 이제 가입 농장을 늘리는 데 영업도 집중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스페인, 그리고 올해 중에 가능하다면 저희는 이제 동남아, 베트남 쪽에까지 엣지팜을 또 확산을 해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좀 글로벌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 업체가 광주에서 나왔다. 좀 그런 기사가 이제 12월에 나올 수 있게 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앞서 이미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축동물만 보진 않아요. 이제 가축동물에서 쌓인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반려동물에 적용을 해서 가정집에 저희 기술을 넣는 게 이제 2차 목표고 나아가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 사람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좀 발돋움하는 그런 인트플로우가 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광주형 AI 기술, 광주형 음, 엣지팜 솔루션이 세계 시장에 보급돼서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는 향후에 반려동물, 우리 집에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과 음, 인간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